안녕하세요.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 심의 황원근입니다. 36편 피해의식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의식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 쓸모없는 방어를 하느라 헛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빼앗긴 채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과 탄압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선천적으로 난치병을 타고 나서 힘들게 살다가 짧은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로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산업재해나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굴신조차 제대로 못하고 평생 누워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당사자분들과 그 가족들은 마음의 그 상처가 매우 깊죠. 그래서 그저 묵묵히 함께 해주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픈 사건들마저도 시간이 경과되면은 좀 잊혀지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아물고요. 그런데 여기에 강박이가 이제 개입이 되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증폭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마음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피해의식이라는 것으로 부활을 해서 대인관계를 할 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아픔이 내 삶의 행복을 가로막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지난 일이고요. 또 내가 생긴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을 빌미 삼아서 너무도 쉽게 내 삶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담한 사연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40대 초반의 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다행스럽게도 그 삶의 의욕마저 잃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건전한 삶의 욕구의 불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침울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렇지만 떠난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제 마음에 대해서 참 미안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참으로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떠난 분들 역시 공공씨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선생께서는 용기를 내신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요. 또 그래야 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렴요. 따로 행복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의 상처를 빌미 삼아 스스로 행복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행복은 어느새 내게 다가와서 아픈 상처를 모두 씻어줄 겁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하죠. 누구나 다 참 사랑하는 사람 또 가족이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먼저 떠난 내 가족도 결코 내가 이런 불행의 무게로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이 점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떠난 분들을 위한 배려가 되겠죠. 행복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다. 행복하고 싶은 욕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어떤 구실과 이유로도 양보할 가치가 아니다. 실제로 비록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 상처는 내 마음의 평화와 내 삶의 행복을 깨뜨리지 못한다. 행복은 결코 마음의 상처 따위에 영향받을 만큼 빈곤한 덕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도 보여줄 수 있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불행이 본질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태어나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행복이야말로 본질이다. 왜냐하면요. 내가 불행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불행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거든요. 불행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생명이 이미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끼죠. 그러므로 불행을 느낀다는 이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불행을 느끼는 그만큼 그 이면에는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정말 불행하다면 불행을 느끼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 삶은 행복하다. 숨이 붙어있는 한 내 삶은 행복해야 하며 또 실제로 행복하다. 볼 수 있기에 행복하고 걸을 수 있기에 행복하고 생각할 수 있기에 행복하고 살아있기에 행복하다. 어디 이쁜 일이야. 이별할 수 있음에 행복하고 죽을 수 있음에 행복하다. 삶이 곧 행복이거늘 강박심리라는 때가 끼어서 그 행복을 체감하지 못할 뿐이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다들 저를 싫어해요. 내가 만일 남에게 확연하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내가 남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는 그들의 잘못 아닐까요? 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내가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어야 하죠? 내가 부끄러운 일을 안 하고 바르게 살았다면은 나를 오해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죠. 정말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도 잘 안 떠오르거든요. 위의 예는 실제로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도 또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마음이 만들어낸 피해다. 비록 착각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느끼는 상처보다 훨씬 커진다. 어떤 이들은 1000개의 바늘이 찌르는 아픔 같다고 표현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스스로 만든 허상이기에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당했다는 그 착각,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점을 잘 살펴봐서 정말 쓸데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 보기로 해요. 실제로 임상에서 접하는 마음의 상처 또는 극한의 피해의식은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낸 욕심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죠. 뭐냐? 기대치를 높게 잡았다는 거죠. 기대치가 높으면은 그만큼 고통도 비례하겠죠.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말했네요. 저는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자랐어요. 친구도 없어요.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공공씨는 사랑을 받으셔야 해요. 이렇게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맞아요. 제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이렇게 동의했죠. 그럼 사랑받는 사람들의 자세를 갖춰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또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죠?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요. 나를 사랑해줄 대상을 찾아 헤맨다면 늘 상처만 입게 되죠.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충분히 사랑할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기에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것이 바른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란 멀쩡한 두 발로 길을 걷는 것만큼이나 쉽죠. 갈 길이 멀다 해도 한 번에 욕심내지 말고 쉬엄쉬엄 걸으면 되겠죠. 아주 조금씩이라도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거죠. 온화한 표정,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가 사랑의 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사랑해 라는 말을 꺼내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사랑해 라는 말을 남발을 해보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말이 씨앗이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미 내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바탕이 있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우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그렇잖아요. 공기도 마음껏 들이실 수 있고요.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주가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나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말하고 있네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왜 못 넘어가는 거죠? 화만 잔뜩 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 피해의식이 강한 거죠. 예전에 피해를 입은 마음이 부정적 색안경으로 작용하여 남의 작은 단점만 보면 내게 좋지 않은 감정이 증폭되고 그들을 공격하면서 내 삶은 소외가 되는 거죠. 또 한 측면으로 보면 내 마음이 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의 단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늘 대답이 한결같죠.
성인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생각을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실제로 피해를 많이 봤어요. 다시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비록 사실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넘어가야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내 인생이 꽃피거든요.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나를 위해 좋다면 뭐 그거 받아들이지 못할 거 없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허상이기 쉽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만물에 대해 엄청난 가해를 하고 있잖아요. 내 몸 하나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껏 먹은 음식은 모두가 생명체였거든요. 이런 사실은 채식주의자도 똑같이 적용되죠. 쌀 한 톨, 콩 하나도 생명이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해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피해를 당했다고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먹여 살린 생명체들 앞에서 미안할 줄 알아야 한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피해의식 타령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내게 피해의식이 있다면 마땅히 크게 반성할 바다. 그렇죠. 나는 가해한 것을 잊고 있다는 거죠. 내가 피해받은 것보다 가해한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가해자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피해의식을 움켜잡고 갈 수 없겠죠. 명신보감 개선편에서는 피해의식의 예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선하게 대하는 이에게 나는 역시 선하게 대하고 내게 악하게 대하는 이에게도 나는 또한 선하게 대하라.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았다면 남도 내게 악하게 대할 수 없다. 이 길에는 대단한 배짱이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피해의식과 억울함, 분노, 증오, 원망은 내 안에 강박이가 만들어낸 부산물들이다. 이제 피해의식에서 억울함, 분노, 증오, 원망을 끌고 오거든요. 내가 남에게 나쁘게 대했기에 남도 역시 나를 나쁘게 대할 것 같다는 그릇된 마음이다. 그렇죠.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자꾸 피해를 주니까 남들도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이 나를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늘 남에게 선하게 대했다면 그들도 나에게 선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가 분명해지겠죠. 해결책은 본성 회복이다. 선하게 살면 된다.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곧 선이다. 피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가해를 하면서 어떻게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고 피해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삶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거든요. 내가 살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피해 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니다 보면은 내가 살 공간은 마당보다도 더 줄어들어서 한 뼘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위축시키죠. 그래서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은 우주적인 나를 찾는 것과 같다. 그 큰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피해의식은 그저 강박이가 만들어낸 악몽일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피해의식만을 너무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거고요. 또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대치가 높다는 거죠. 그만큼 못 얻은 것을 피해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두가 다 강박이가 몰고 온 착각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많은 것을 내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몇 초라도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공기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먹을 음식이 없다면 우리가 하루도 못 살잖아요. 이런 게 다 받는 건데, 이렇게 받는 게 많은데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정당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현실을 무시하고 나의 그릇된 생각 속에서 파묻혀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겠죠. 이제 남쪽에서는 매화꽃이 한창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봄 기온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화창한 봄처럼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로 해요. 내가 기쁘면 내 주변 사람들까지 좋은 전염을 일으켜서 기쁘게 하거든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수양인, 심성개발인, 마음 세탁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겠죠? 나도 행복해지고 세상에도 행복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37편 욕심이라는 꼭지에서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